예, 안녕하세요. 주승근행정사입니다. 예, 저는 그간 이제 중소기업부터 뭐 대기업, 지방 공기업, 그리고 국가기관, 외국계 기업 등의 이제 HR 근무 경력을 토대로 예, 현재는 이제 기업 지원금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중소기업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외국인 그 법무부 출입국 업무 대행 기관에서 대행 기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대표분들의 이제 D8 비자라든지 뭐 가족 동반 비자, 뭐 H2 비자 등등 이제 비자 대행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제 연차 제도를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 이런 설명회를 제가 가졌을 때 제가 만들었던 이제 PPT 자료인데, 어, 만약에 이제 HR 근무 담당자이시거나 이제 기업 담당자께서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제도를 이제 도입하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 요약 부분인데, 지금 제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이라서 다소 헷갈리시고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간략하게 보시면 A부터 E까지 이 다양한 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이제 어느 정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차를 받는 개수, 신규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차를 받는 개수가 이제 매년마다 이제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거는 이제 차지하더라도 비례 연차 적용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비례 연차라는 개념이 사실은 연차 제도, 그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비례 연차에 관한 이제 개념, 그리고 이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1년 미만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차라는 개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 분리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제 좀 더 이해하시기에는 이제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약 시트에 보시면 그 약간 다른 점이,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최대 15일의 비례 연차가 적용이 되는데, 저희 전에 있었던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입사일까지가 이제 멀다 보니까 최대 그 근로자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주기 위해서 최대 25일까지 비례 연차를 적용해서 주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다음, 회계연도 기준에 대해서 이제 제도를 이제 설명드리고 비례 연차 선정 방식, 그리고 맺은 말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무자로 있었을 때는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 연차 제도를 그 개개인마다 그 메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를 해드렸어요. 통보를 해드렸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엑셀 시트에 이제 연동이 돼서 이제 바로 자동으로 이제 입력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입사일이 개개인의 입사일이 다르고 회계 연도 비례 연차도 이제 다르겠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회계 연도 비례 연차가 달라지는데, 사실 이제 기업마다 조금씩은 양상이 이제 달라질 수는 있으나, 어,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회계연도 기준 비례 연차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입사일 때부터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이제 비례 연차를 산출한다고 보시면 되고, 약간 좀 특이점은, 지금 직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1년 미만 근무자만 이제 비례 연차를 적용해서 바로 1월 1일에 이제 회계 연도 그 연차로 바로 1월 1일에 그 비례 연차를 주는데, 여기는 이제 전 직원이 하다 보니까 그 2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를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차 촉진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연차 촉진을 하지 못하고 회계연도로 이제 그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제 2월을 시켰습니다. 연차를 2월을 시켰습니다. 예. 다음, 기본적으로 연차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제 연차 제도를 설명해 드리자면, 월차는 1개월 근무 후에 생성되는 개념이고, 연차는 1년치의 연차가 선지급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입사일을 1월 1일로 이제 전 직원이 이제 통일이 되는 거고, 입사일부터 그 해 12월 30일까지 비례 연차가 이제 지급되는 개념입니다.
현재 이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80% 이상 근속을 했을 때 보이시는 게 이제 그 꽉 찬 바이고, 80% 이상 근속했다고 이제 가정하에 지금 했는데, 2022년도 1월 1일에 입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3년 1월 1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이때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16개, 다음에 17개, 이렇게 동일한 입사일에 연차가 이제 부여가 되는데, 회계연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로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하다 보니 중간에 이제 비례 연차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 12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은 12월 31일까지 약 31일 정도의 이제 기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1월 1일에 지금 연차를 이 기간 동안에 부여받게 되고, 11월 1일 입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그 비례 연차를 적용해서,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례 연차를 받게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12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의 비례 연차가 많겠나요? 아니면 11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의 비례 연차가 많을까요? 당연히 올해 근무한 11월 1일에 입사한 이분의 비례 연차가 더 많겠죠. 예. 그리고 1월 1일부터 이제 전 직원이 이제 동일하게 맞춰서 15, 16, 17 이런 식으로 연차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약간 좀 다른 게 있는데, 근로기준법 기준이라고 썼는데 지금 약간 좀 상향된 그 연차로 이제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15, 15, 16, 16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로 16, 17, 18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넘어갔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이제 상향되는 조건은 사실 근로기준법이 이제 최저 기준이다 보니까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다음 비례연차 이제 상정 방식인데, 그 비례연차는 이제 입사일 기준으로 이제 전에 이제 그래프에서 보신 것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두 케이스로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6월 5일에 입사하신 분 같은 경우는 12월 30일까지의 일수가 206일이고, 206일을 365일로 나눴을 때 0.56입니다. 이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최대 15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최대 15일을 곱했을 때 8.4가 나오고, 여기서 기업마다 이제 결정되는 사항이 다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무조건 올림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무조건 올림으로 처리해서 9일의 비례 연차를 받았고, 10월 5일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10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수를 계산을 해서 그걸 365일 1년으로 나눈 값을 15일 맥시멈 15일로 곱했을 때 4.76이 나오는데, 이를 무조건 올림 처리해서 5일의 비례 연차가 나왔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이제 상향된 그 방식인데, 이거는 근로기준법보다는 이제 훨씬 상향된 조건이라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가 많았던 경우가, 그러면 이제 퇴직할 때는 어떻게 하냐, 뒤에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퇴직할 때는 그 보통 그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을 하는 게 원칙이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근로자분들께서 이제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재정산해서 연차를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전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설계를 한 내용이 이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비례 연차라고 했을 때 6월에 입사해서 1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이죠. 1년의 절반, 약 1년의 절반을 했을 때, 이때 비례 연차가 몇 개가 발생하겠어요?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몇 개가 발생할까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5개
15개가 이제 맥시멈이니까 15 곱하기 뭐 한 절반 정도 되니까 한 7.5일이 되겠죠. 근데 7.5일을 받겠고, 그 다음부터 15, 그리고 16, 17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전에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상향되게 해서 이 비례 연차 기간도 뭐 연차에 가산되는 시작일로 보자. 그래서 바로 16부터 시작하도록 16, 17, 18 이렇게. 그리고 보통 근로기준법 제가 알기로도 이제 2년에 한 개씩 이제 가산이 되는데, 저는 이제 1년에 한 개씩 가산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근로자분들이 이제 좀 더 불이익 없고 더 유리하게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그 연차제도에 대해서 이제 회계연도 기준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이제 문의가 많았어요. 근데 보시면, 자, 케이스 스터디 한번 봅시다. 그 15년 6월 5일에 입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퇴사일은 사실 정하기 나름인데 3월 30일로 봅시다. 3월 30일로 보면 1년 미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이제 1월 1일로 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미만에 이제 발생한 거는 이제 월차 기념 11개. 그리고 동일하게 입사일도 동일하게 11개입니다. 그리고 2년차, 그 용어가 지금 연차, 그리고 이건 근무.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만으로 이제 꽉 채웠을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다음 해로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비교하시기에 좀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합계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계산기로 우선 해보겠습니다. 우선 계산기로 보면, 만약에 3월 30일에 퇴사하셨다 그러면 연차는 1월 1일에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3월 30일에 퇴사하시면 이 쭉 더하면 몇 개가 되죠? 쭉 더하면 제가 해볼게요. 쭉 더하면 134개가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34개를 받게 되는 거고, 입사일 기준으로 쭉 더하면 116개, 134개고 116개죠. 근데 이게 그 퇴직 시점에는 이제 입사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뭐 2022년도 3월 30일에 하게 된다면 이제 뭐 훨씬 이제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다시 이제 삭감하거나 이제 회수하지는 않으니까, 예, 이때 116개가 이제 더 적지만, 보통 116개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퇴사하시게 되면 이제 보통 넘겨서 보통 퇴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3월 30일 이후에 이제 퇴사하시면, 3월 30일이 아니라 이제 6월 5일에 이제 퇴사하시면 여기서 21개가 더 추가가 되면 137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까 136개였나요? 136개랑 137개, 지금 하나가 지금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가 더 많네요. 더 많기 때문에 1위를 재정산 해줘서 하나를 더 연차 수당으로 더 주게 됩니다. 만약에 그 6월 5일 이후에 퇴사했을 때는. 그리고 이 경우도 한번 봐볼게요. 이 경우도 보시면 이제 회계연도 기준을 했을 때 1년 미만일 때 11개, 그리고 2년차 때 3개, 그리고 3개, 그리고 16개, 17개, 그럼 47개네요. 47개인데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땐 몇 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땐 59개네요. 근데 47개랑 59개랑 이제 차이가 크잖아요. 왜냐면 이제 퇴사일이 이제 그 발생일을 선지급 개념인데, 다음 1년치를 더 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 만 근무기 때문에 퇴사일이 12월 29일이고 11월 19일이잖아요. 발생일이 12월 19일인데 딱 연차를 1년치 받고 이제 퇴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럴 때는 이제 입사일 기준으로 이제 재정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59개에서 아까 47개를 뺀 값을 이제 연차 수당으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취업규칙상에도 이제 퇴사 시에는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게 이제 명시가 돼 있고, 기존의 취업규칙상에 이제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이제 합의가 되고 규칙상에 이제 나와 있는 조건에 한해서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렇게 운영상 이제 바꾸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 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제도는 비례 연차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거 관련해서 이제 문의가 있거나 좀 더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실히 이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신돈 행정사였습니다.